매출 처음 1억 찍었을 때 좀 어떤 기분이었나요? 졸라 힘들다. 왜냐면 사람도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컴플레인도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잘 되는 가게 옆 가게에서 고소도 하고 TV 방송할 때 음식 하나 PPL 나오면 얼마인지 다 알거든요. 그 연예인분들 한번 한 입 먹는데 6천만 원. 그거 할 바에 인스타그램 6천만 원 쓰지. 홀이랑 저희가 배달이랑은 가격이 조금 달라요. 수수료 폭리를 취해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영업하면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수제버거 프랜차이즈 대표 안준영입니다. 나이는 35살이고요 1990년 11월 29일 생일입니다. 와커버거가 엄청 그렇게 큰 브랜드인데 네. 나이가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어렸을 때부터 해서 그래요. 제가 28때부터 한 7년? 이 브랜드를 하신 지가 7년 되신 거예요? 네. 어떻게 이렇게 햄버거집을 하게 되신 거예요? 7년 전에? 아, 직장 다니다가 월급 한 300에서 340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스타일이 그래요. 이거 하나 하면은 최선을 다하자는 스타일인데 의견을 자꾸 피력해도 자꾸 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해가지고 그냥 자영업을 친동생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바를 좀 하자 해서 거기서 알바 하다가 정규직이 되고 가게를 인수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왓더버거가 네. 친동생이 만든 가게예요? 네, 원래는. 그러면 친동생 가게에서 알바를 하시다가 인수까지 하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나이가 30좀 거의 다 되니까 재취업 하려 해도 재취업도 안 되잖아요. 이거 안 된다, 나 미래가 없다 해가지고 그냥 미친 듯이 했는데요. 거기는 장사가 잘 되셨던 가게였던 거죠? 거기가 원래 한 2,500 월. 동생분이 운영하실 때?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게 됐죠? 말 그대로 이제 그때 빚도 한 카드 빚으로 뭐 한 300만원 400만원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거 안 하면 죽겠다 해가지고 미친 듯이 한번 번쩍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돈을 2,500에서 내 수익금이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매출을 올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버는 돈을 다 마케팅이나 뭐 이런 것들 매출을 올리는 것에 계속 한 2년 동안 계속 쏟아부었어요. 그때 한 1개월에 한 1,000만 원씩 계속 올랐죠, 매출이. 네. 그럼 원래 안 되던 가게였는데 사장님이 대표님이 인수하시고 나서 잘 되게 만든 거네요? 1억 한 3, 4천 정도 매출을 했죠. 2년 한 2, 3년간 매출 2,500에서? 네. 지금은 한 8, 9천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1억 2, 3천은 힘들어요. 직원도 5인 이상이 돼야 되고 낼 것도 많고 딱 좋은 게 8천에서 9천. 그러면 이제 그 친동생분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다시 불러서 이사하고 있는데요. 회사의 이사? 이제 전무 됐어요. 회사의 전무. 혼자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 해서 초반에는 지지고 볶고, 사실 그 인수하는 과정에서 좀 에피소드가 있어요. 막 토마토 던지고 양파 던지고 엄청 싸웠거든요. 그래요? 11시간 12시간씩 계속 일하다 보니까 부부도 싸우는데 친동생 남매는 안 싸우겠어요. 그래서 나 안 할란다 하고 저도 그러면은 일단은 1억 빌려도 내가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갚을게 해서 인수를 하게 된 거예요. 실제 돈은 한 푼도 없었죠. 그러면 그 친동생분 가게 인수하고 나서 이거 진짜 쉽지 않겠다 이런 순간도 있었나요? 지금도 쉽지 않겠다 생각하는데요.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이게 진짜로 뭐 선배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때는 또 인터뷰 채널이 이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자영업 알려주는 유튜브도 없었어요. 그때 그냥 몸빵 쳤어요. 몸빵. 그 대신 돈도 그만큼 많이 썼고. 무슨 말씀이에요? 아시다시피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돈 막 다 쓰다가 직접 몸으로 배운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마케팅 막 하면서 매출 처음 1억 찍었을 때 좀 어떤 기분이었나요? 졸라 힘들다. 근데 1억이 진짜 쉬운 매출이 아니에요. 유튜브에 뭐 1억 월 매출 2천 3천 있잖아요. 그게 유튜브에서 많이 나와서 그렇지 맘스터치 있죠, 1900개 있죠. 1억이면 5손가락 안에 들어요, 매출이. BBQ도 매출 한 1억 7천 하잖아요. 그 많은 업체에서 2위에요 2위. 근데 1억에서 1억 4천을 친다는 거는 진짜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도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컴플레인도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잘 되는 가게 옆 가게에서 고소도 하고, 저 딴에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조금 위생적으로 하자라고 해갖고 쓰레기통을 만들었어.
판넬로. 근데 그 불법 건축물이라고 신고해가지고 쓰레기 냄새 안 나려고 만들었는데 철거해갖고 또 철거하고 한 700만 원 달리고 그렇게 그런 것들이 많았죠. 그러면 이제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매출을 많이 올리셨던 거잖아요.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은 어떤 거였나요? 공짜로 물어보는 건가요? 이게 마케팅 시대마다 달라요.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옛날에는 막 이제 연예인 써가지고 막 광고하고 TV에 보내는 게 마케팅의 주력이었는데 지금은 다 채널에 분산해서 뿌려야 돼요. 네이버, 당근, 그 다음에 뭐 틱톡, 인스타, 유튜브를 다 조금씩 다 뿌려야 해요. 그래야 이제 들어오죠. 저는 이제 TV 방송할 때 음식 하나 PPL 나오면 얼마인지 다 알거든요. 뭐 한 최소 5천에서 6천, 7천이 돈이 들어요. 그 연예인분들 한 입 먹는데 6천만 원. 그거 할 바에 인스타그램 6천만 원 쓰지. PD님들 보시고 그 미워하지 마세요. 돈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제가 지금은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가맹점 오픈해서 왔는데요. 이거 하나 들고. 안녕하세요. 아, 방송 들은 거. 안녕하세요. 이거 유튜브예요? 네. 이름 알려주세요. 인간 다큐 나와볼래요? 네. 여기 햄버거 가게가 생겼는데 네. 가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여기 앞에 롯데리아도 있던데 아, 노브랜드가 짱이죠, 노브랜드가. 노브랜드도 있어요 저기? 네, 싸요, 완전 싸요. 그럼 여기는 좀 어떨 것 같나요? 장사 잘 될 것 같나요? 네. 딱히 짱. 여기 근처에 롯데리아도 있고 저쪽에 노브랜드도 있대요. 전국에 다 있는데요. 롯데리아, 맘스터치, 뭐 노브랜드, 프랭크버거 다 있어요. 그 사이에 들어가서 매출 내시는 거예요? 낼 수 있어요. 그럼 혹시 일부러 이렇게 대형 브랜드들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형 브랜드들이 들어가는 곳이 이 저기 상권이 제일 좋아요. 입지랑. 아 이미 대형 브랜드에서 들어갈 때 입지 분수가 다 해놓으니까 네. 뭐 하는 거야? 안녕. 여기 많이 먹으러 올게요. 고마워. 내일 오면 서비스 줄게. 내일 올게요. 내일 올게요. 서비스 뭐예요? 서비스 뭐 줄까? 음료수요. 음료수 하나씩 다 줄까? 네. 음료수 하나씩 지금 줄까? 네. 콜라? 네. 가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감사합니다. 야, 나는 먹자, 그냥. 맛있게 먹어. 안녕. 엄마한테 사달라 해? 예. 고마워. 근데 여기가 지금 좀 어수선한데 오픈한 거예요 오늘? 아직 오픈 안 했어요. 내일 오픈하고 오늘 이거 좀 도와드리면서 하려고. 사장님 요거 나중에 드십시오. 아 그러면 여기 오픈 준비 도와주러 오신 거네요? 네, 점검하고 매장이 이제 내일부터 가동될지 체크하고 인원 체크하고 그런 것들 도와드리려고. 저희 직원들 두 분 계세요. 근데 그 대표님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 저 안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레시피도 뺏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모방해가지고 만들 것 같고 왜냐면은 진짜 2,500에서 1억 4천까지 만들었는데 막 다 따라하려고 막 이제 레시피 뺏길까봐 그런 것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 사장님들의 마음은. 그래서 저도 안 할라 하다가 이제 계속 좀 내달라고 계속 몇십 분이 계속 얘기를 하셔서 고민 끝에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제가 냈어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이렇게 원래 하려고 이렇게 딱 계획을 하고 했던 게 아니네요? 아니요. 그냥 장사하다가 내달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다가 이제 또 제 마케팅,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해드리면은 레시피만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레시피만 해서 될 게 아니다. 그래서 뭐 광고에 대한 매뉴얼, 그다음 음식을 뭐 저는 제대로 만들지만 다른 사람도 제대로 못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정립을 해가지고 6개월 동안 해서 그래 사장님 6개월 뒤에 합시다 해가지고 한 번씩 한 거죠. 그러면은 프랜차이즈 사업 시작한 지는 3년 되셨다고 했잖아요. 이제 4년 차예요. 4년 차. 3년 한 7개월? 이 3년 반 동안에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한 거잖아요. 성공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정에 신경을 쓰지 않고 일만 한다. 제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부지런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쭉 해요. 사람의 기복이 있잖아요. 이거 하다가 많아지면 힘들다, 뭐 좀 놀러 가자, 좀 이게 없어요. 그냥 쭉 안 쉬고 계속 그거만 한다. 소처럼 100개 무기보다 1개 무기를 제대로 된 걸 갖고 있으면 더 강력하다. 그것처럼.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저희 점주님 어머니. 어머님까지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되신 거예요?
아, 어머니는 이 사장님 3개 하거든요. 그래서 3개. 우리 점주님이? 네, 목포를 장악했어요. 아, 목포에 아따버가 3개 있는데 아, 3개를 다 하시는 다 건가요? 해요. 그래서 어머니랑 또 상담도 해드리고, 어머니가 부동산 귀재시를 아, 진짜 이제 돈이 없을 때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셔서 이것도 같이 콩나물국밥해요 어머니가. 아, 그래서 고부 하면서 이거를 같이 한다고 전화 좀 많이 했죠. 지금 여기 사장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매장을 3개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아, 3개 아니고 2개. 네? 2개 하고. 이것까지 3개 아니에요? 아니요, 2개. 남학은 저희 누나가 하고 있는 거. 이거 꺼놓을게요. 아, 지금 배달 오픈한 거예요? 아니요, 지금 석현동 하고 있는 매장에서 지금 와가지고. 아, 그럼 가족 누나분 1분 그리고 사장님 가게 2개, 그럼 가족이 총 3개를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네. 첫 번째 매장 그럼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누가 먼저? 제 누나가 먼저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누나 하는 거 보고 이제 석현점에 하려고 이제 생각하고. 아, 누나 하는 거 보고 잘 돼서 일단 맛있었어요. 맛있어서 일단 맛있었어. 지금도 석현동에서 아마 햄버거 하루에 3개씩 맨날 먹고 그래. 그러면은 그 지금 누나분 매장이랑 지금 하나 운영하시는 매장 매출이랑 수익이 어떻게 되나요? 누나 쪽은 잘 모르겠고. 아, 누나 쪽잘 몰라요? 네. 아, 소통을 잘안 좀 비밀로 하더라고요. 석현동은 지금 한 7,800에서 한 8,000 정도? 마진율은 잘 모르겠는데. 계산을 잘 안 해봐가지고. 일단 먹고 살만해요. 혹시 오늘 오픈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이에요? 없어요. 본사에서 다 알았어요. 다 알아서 네, 다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신경 쓸 거는 그냥 장사만 전 잘하면 되죠. 꾸준하게 성실하게. 근데 여기는 주력 메뉴가 뭐예요? 새우버거죠. 이게 엄청 핫해요. 특이하네요. 원래는 보통은 새우버거 메인 데는 많이 없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생새우가 들어가요.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일단 가스가 한 오후에 들어와서 석현점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여기 또 사장님 운영하시는 가게. 네. 우리 신메뉴 소스가 자자자작 들어가죠. 그럼 이거랑 새우버거 2개 이렇게 보여주는. 아, 알겠습니다. 갈까요? 차가 좀 생각보다는 좀 검소하신 편인 것 같은데. 이거 렌트인데요? 아. 에어컨이 고장나서. 아, 원래 타시던 차가 네. 원래 타시던 차도 네. 좀 오래된 차예요? 아니요, GV80인데 3년 만에 14만 원 뛰어서 고장났어요. 엄청 많이 타셨네요. 네. 저는 이제 매장 하나 오픈할 때마다 다 가요. 아, 그래서 전국 뭐고 이거? 용문이지? 주차비가 안 나온 거죠? 왓더버거 목포 석현점.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세상이 많이 좋아졌네요. 잘하셨어요. 우리 가게도 지금 자동화 시스템 다 들어갔거든요. 햄버거를 자동으로 만들어요? 네, 사람이 안 하고 기계가 다 굽는 건데, 그게 이제 글로벌 햄버거집 제외하고 저희가 최초예요. 저희는 딱 2,200만 원이면 전체 다 기계화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석현동도 기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나중에 바꾸시기로 했어요. 본점은 다 기계화 돼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날로그고 하나는 기계화고, 그 다음에 2개도 아날로그고. 바뀐 지 한 2달 됐어요. 아, 그럼 이제 먼저 테스트 해보고 네. 2달 사용해봤는데 좀 어떤 거 같나요? 한 3명 정도 해야 될 일을 이제 2명이 해도 뭐 자기들이 2명이면 되겠는데요? 뭐 이 정도까지 하니까. 한 명분은 하네요. 그죠? 지금 이제 아까 2가지 메뉴 만드시는 거죠? 네. 아, 패티가 이렇게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다 이제 원래는 이렇게 다 하나씩 빚있는데, 그 작업을 저희가 한 곳에서 모여서 진행해서 점주님들이 재료 준비 없이 바로 구울 수 있도록. 저렇게 만들어져서 나오면은 식당에서 질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나요? 인건비가 쳐야 되니까? 올라가는데 저희만의 협상 방법이 있어요. 예? 협상 방법이. 아, 고기 업체랑? 네.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하면은 점주님들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 매출을 확실하게 사용량을 늘려주겠다. 그 다음에 계속 성장하겠다라는 거를 확답을 조금 드리면서, 자 그럼 이렇게 좀 해줘 라고 해서 들어가죠. 아, 고기 업체도 안 남으니까 이제 양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렇죠. 양으로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여기 보시면 저희는 이제 이렇게, 이거 이제 새우 껍질 뺏기고, 그 다음에 내장 제거하고, 저희는 이제 특히 이제 새우의 등을 또 다 따요. 새우는 등 쪽을 이렇게 갈라야 구워지면서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꽃 모양으로 식감도 좋고. 그게 이제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다 만들어져서 나와요. 여기는 숫자를 몇 프로 정도 나오는 거예요?
보통 한 32에서 34% 정도 잡는데, 근데 이제 2월 재고, 예를 들어서 7월 말일날 이제 주문을 시켜서 8월 달에 판매한 거, 그럼 매출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2월 재고를 한 2% 정도 잡으면 36%로 이제 식자재가 나오면 정말 잘하셨다 가 내는 거죠. 보통 완제품 기준은 42에서 44를 보거든요, 보통은. 근데 저희는 이렇게 다 하니까 협상을 잘해갖고. 협상도 있고 비딩을 또 많이 보고. 네. 어떻게 하다 이렇게 생새우를 넣게 되셨어요? 그냥 이제 맨날 민지새우만 내니까 생새우는 없겠냐 해서 그냥 직접 저기 오리 따고 다 따고 만들었는데 인기가 많아졌죠. 이게 이제 새우버거. 네. 생새우버거. 그림이랑 똑같죠. 이건 얼마에 파시는 거예요? 이거는 8,900원. 홀이랑 저희가 배달이랑은 가격이 조금 달라요. 수수료 폭리를 취해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 배달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이제 동일하게 하면 진짜 안 남아요. 햄버거에 옥수수가 올라가는데요? 제가 이거 만들 때 안에 들어가는 식자재들을 정말로 생동감 있게 햄버거를 만들자, 그런 거. 이 옥수수도 인기 많나요? 네, 이것도 많이 팔려요. 보면 이렇게. 이제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가고 고기가 들어가고 스크램블 들어가고 옥수수 들어가고 맛이 없을 수 없죠. 이거 얼마예요? 이게 9,000 얼마? 비싸죠. 이렇게 좀 저렴하게 파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해서 이렇게 제대로 받으시는 거네요, 약간? 저렴한 버거 냈거든요. 많이 팔려요, 솔직히 말하면. 저렴한 거? 네, 6,000원대로 해갖고 저렴한 거 냈는데 많이 팔리는데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부실하다고. 없애버릴까 지금 생각 중인데. 아직 있긴 있어요? 없애버릴까 생각을 하는데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대표님은 그 사업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눈앞에 많은 걸 먹으려면 짧게 가고 작게 먹으면 오래 간다. 그래서 저는 뭐 로열티는 이때까지는 25만원 그냥 매출에 상관없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8월까지 가격이나 뭐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1에서 한 2% 사이로 받을 생각이고,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제 마음이에요. 근데 제 마음인데 그 대신 식자재율을 2%를 내릴 거예요. 그것도 이제 차등해야죠. 3천만 원까지는 1%, 뭐 3천만 원 이상은 뭐 1.5 아니면 2% 이제부터는. 그럼 이게 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른 프랜차이즈 대비 적게 받으시는 거죠? 없죠. 5천만 원, 6천만 원 나오는데 25만 원 받는데 없죠. 광고비, 그러면 광고비를 따로 받거나. 근데 광고비 안 받아요. 아예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제가 다 해요. 그럼 25만 원 받고 아무것도 안 받는 거예요? 물어보면 돈 거든지 물어보세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진짜 안 받아요. 아, 원래 다른 프랜차이즈들은 점주들끼리 다 광고비를 모아서 뭐 TV 광고를 한다거나 그러는데 대표님은 그냥 본사가 다 한다는 거죠? 한 번 해봤거든요. 효과가 있긴 있는데 미비해요. 아주 미비해요. 그러니까 받기 좀 그렇더라고. 그냥 말 나오는 거 내 돈 주고 그냥 해갖고 편안하게 광고를 해가지고 효율을 가지면서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하는 거고, 나중에 뭐 모델이나 이런 거 하면 저희는 그 강압적으로 돈 안 걷어요. 투표해요, 투표. 70% 넘으면 당연히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70% 넘어서 다른 분들 하고 싶어 해요. 근데 70% 안 넘었어.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못해요. 저는 이렇게 왓더버거가 제가 없어도 왓더버거는 계속 남아야 된다. 가죽을 남기듯이 동물은. 그러니까 제가 없어도 왓더버거가 계속 이렇게 순환이 도는. 롯데리아 뭐 맘스터치 이런 데가 오너가 죽어도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없어도 계속 돌아가는 걸 하려면 제가 일단은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규제를 계속 걸어야 돼요. 국민 버거가 되고 싶으니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내 맘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제안을 하고 다수결로 해서 진행이 되면 불만도 조금 덜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그럼 혹시 지금 회사 매출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죠? 왓더버거 다 합치면 평균적으로 한
4,600에서 한 5,400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안 될 때는 4,600, 잘 될 때는 뭐 한 5,400, 5,500, 5,000. 평균 매출이? 네, 평균이. 평균 매출이 꽤 높네요. 그럼 앞으로 그 3년 후에는 아터버거가 어떤 브랜드가 되어 있을까요? 계속 또 좋아질 것 같아요. 좋아질 것 같고 더 강한 브랜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그만큼 또 열심히 해야 되고, 그 직원들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해서 자기들 밥줄을 자기들이 만들어 나가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자식 낳아도 자식 세습 안 시킬 거예요. 근데 세습 시키고 싶으면 제가 자식을 더 똑똑하고 운영자에 대한 정확한 마인드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넣는 게 아니고 자식을 똑똑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뭐 한 말씀 남겨준다면? 이 창업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저도 초짜배기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조금 더 아는 정도인데, 이게 잘한다고 해서 계속 잘해지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거 멘탈, 진짜로 이 요식업은 3D예요, 3D.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천만 원 넘으면 3D가 아니에요. 근데 2천만 원대다 3D예요. 요식업은 2천에서 3천 수준, 1,000만 원이면 사실상 거의 하면 안 되고 열심히 더 해야 되고, 3천만 원부터는 내가 스스로 조리를 하면서 적당한 수준을 들고 가는 거고, 4,800, 5천 정도 넘어가면 이제 내가 조리를 하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인 구조예요.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해서. 그 턱이 4,800 이상 턱이 있는데, 사실 전국에 4,800을 1년 내내 유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4,800, 5,000이면 거의 한 자영업자들 중에 한 25% 미만이란 말이에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그 턱을 넘기면 편해진다. 그래서 계속 하셔라. 근데 이제 가만히 있어서 그냥 주문 안 들어오면은 핸드폰 보고 있지 말고 계속 뭐라도 바꿔가지고 뭔가 하나하나씩 바꿔나가야 돼요. 여기서 한두 개 바꿔봤자 티도 안 나거든요. 100개를 바꾸면 티가 나요. 매일 하나씩만 바꾸세요. 뭐라도. 그러면은 아마 조금 더 나은 가게가 될 것 같아서, 자영업하면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 업종이다, 이 자영업이라는 거는. 예, 그걸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